他命大没累死的。 28년의 결혼 생활, 28일의 짧은 관계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테트라민을 밥에 섞어 마지막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100개의 수면제를 넣어 국수를 끓이고 44개의 수면제를 넣어 만두를 만들고 마늘 소스를 곁들여 대접했습니다. 목에 올린 밧줄이 채 고정되기 전에 대구는 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는 3번의 죽음의 문턱에서 탈출했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모든 온이 작용하는 듯한 피해자 앞에서 범인은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샤오위 수투는 중국 지린성에 위치한 평범한 마을입니다. 2015년 10월 4일 새벽 한 통의 긴급한 신고 전화가 마을의 평온을 깨뜨렸습니다. 53세의 마을 주민 라오한 대군이 자택에 누군가가 침입해 자신을 해치려 했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샤오위 수툰으로 출동했고 사건 현장인 대군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들어서자 신고자인 대구는 멀쩡한 모습으로 집 안에 있었고 바닥에는 한 사람이 묶여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 보이는 붉은 액체가 흐르고 있었으며 의식이 흐릿해져 거의 기절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대구는 경찰이 도착하자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 저녁, 대구는 샐러리 소를 넣은 만두를 먹고 나서 아내와 함께 일찍 침대에 들어갔습니다. 반쯤 잠든 상태에서 아내가 몇 번이나 방을 들락거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자신의 목이 무언가에 조여오는 것을 느꼈고 손을 대보니 밧줄이었습니다. 대구는 마음속에 강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것이 느껴졌죠. 하지만 건강하고 건장했던 농부인 대구는 재빠르게 몸을 뒤집어 밧줄을 풀어냈고 퍽 소리와 함께 밧줄을 끊어냈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상대의 옷깃을 붙잡았지만 그 순간 상대가 휘두른 주먹이 느슨하고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아챘고 대구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이때 대구는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대구는 큰 주먹으로 상대의 얼굴을 정확하게 연이어 가격했습니다. 체중과 체력에서 우위를 가진 대구는 빠르게 격투를 바닥 싸움으로 몰고 갔고 발로 상대를 땅에 밀어 눌렀습니다. 그제야 상대의 얼굴이 보였는데 체구가 왜소하고 명백히 대군과는 체급 차이가 나는 인물이었습니다. 혼자 밧줄 하나 들고 남의 집에 침입하다니 게다가 집안에는 대군의 아내 샤오화도 있는데 이건 정말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대군은 계속해서 상대에게 따져 물었지만 상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군은 다시 한번 맹렬하게 공격해 상대에게서 무언가 단서를 얻으려 했지만 결국 상대는 기절해버렸습니다. 대구는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를 마친 후 아내 위샤오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겁에 질려 도망친 것 같았습니다. 한밤중에 어둠 속에서 잘못 뛰어다니다가 혹시나 어디에 빠지거나 다칠까 걱정된 대구는 급히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서서 샤오화를 찾기 시작했고 마을 방송 스피커를 통해 그녀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아올 때까지도 샤오화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被整那个搁山上给吓坏了，我说他心脏也有点毛病，我是被他们吓唬了。 다시 범인 쪽을 보면 그는 대군에게 얻어맞아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그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진단 결과 코뼈 골절, 눈물샘 손상으로 인해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의 가족이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야 경찰은 이 남자가 라오텐, 당시 48세로 대군의 집에서 15km 떨어진 바이мя오 촌에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동시에 대군도 파출소로 데려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파출소에서 대군은 감정이 매우 불안정해 보였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사람들을 불러보았습니다. 자신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고 누가 자신을 해치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평소에 겁이 많아서 새벽 1시에 겁에 질려 도망쳤으니 그게 더 급한 일이었습니다. 대군은 빨리 진술을 마치고 아내를 찾으러 가는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이 다시 그를 찾아와 체액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한다고 하자 대군은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대군에게 최근 집에서 작은 동물이 갑자기 죽은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대군은 몇 년 동안 키워온 대황이라는 개가 며칠 전 갑자기 죽은 일을 떠올렸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대군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개가 뇌염에 걸려 불행하게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또 대군에게 아내 샤오화가 만든 국수 요리를 먹은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대구는 먹어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지만 맛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쓴맛이 났고 그 쓴맛이 마치 자신의 인생보다 더 쓰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이내 이런 질문들이 대군의 머릿속에서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생사가 걸린 순간에 아내가 도망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죠. 설령 도망쳤더라도 구조를 요청하러 갔어야 했습니다. 대군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하고 경찰에게 진실을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그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샤오화는 이미 발견되었으며 그녀는 그날 도망친 후 곧바로 산속 묘지로 숨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귀신보다 더 무섭고 양심에 찔리는 일이 있었던 것이겠죠. 알고 보니 밧줄 하나로 대군을 해치려 한 사람은 바로 샤오화가 대군을 제거하려고 불러온 범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격투를 벌이는 것을 본 샤오화는 긴장감과 두려움 속에서 남편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었고 결국 겁에 질려 묘지로 도망쳐 나와 숨었습니다. 날이 밝은 후 그녀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 대군이 아직 살아있고 자신이 불러온 범인 랴오텐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샤오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날 오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녀의 자수 소식에 하루 종일 그녀를 찾고 있던 친척들과 대군은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2시경 라오텐이 의식을 되찾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그는 경찰에게 자신과 샤오화가 함께 대군을 해치려고 모의했음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라오텐의 휴대폰에서 그와 샤오화가 함께 찍은 다정한 사진 여러 장을 발견했고 사건의 방향은 점점 더 말하기 어려운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 여러 차례 대군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라오텐과 샤오화는 이전까지 서로 알지 못했고 사건 발생 28일 전 그들은 위챗의 주변 사람 찾기 기능을 통해 처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라오텐의 닉네임은 지기를 찾습니다. 샤오화의 닉네임은 매일 행복하게 였습니다. 친구 추가가 된 후 샤오화는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지내온 라오텐은 그녀에게 깊은 동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눈 지 7일 만에 두 사람은 그럼 우리 그냥 함께 지내볼까? 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군이라는 장애물이 그들에게는 큰 고민이 되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샤오화는 극단적인 방법을 제안했고 대군을 독살하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첫 번째 은밀한 만남 후 서로 매우 만족스러워했고 라오테는 샤오화의 요청에 따라 실제로 5병의 테트라민을 구입해 그녀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샤오화는 테트라민을 열어 저녁 식사에 몰래 섞었지만 신중을 기해 먼저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 독이 들어간 음식을 몇 년간 키워온 대왕이라는 개에게 먼저 주었고 대왕은 평소처럼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대왕은 그대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샤오화는 이 독의 효과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구는 대왕과는 다르니 만약 독이 올라오면 소리를 지르며 난리가 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들통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계획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샤오화는 라오텐에게 수면제를 사오라고 했습니다. 순진한 라오텐은 한 병 가득 배가를 사왔습니다. 샤오화는 이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했고 먹으면 바로 잠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샤오화는 약을 모두 가루로 만들어 반죽에 섞어 넣고 그날 밤 국수 요리를 크게 한솥 끓였습니다. 대구는 그날따라 식욕이 좋아 그릇을 들고 열심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맛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我说你是不是油太开了，给这个松花花椒都烫着了，松花花椒烫着了，这怎么空洞呢？ 대구는 몇 가지 반찬과 함께 국수를 먹으면서 점점 입맛이 돌기 시작했고 결국 한 대접 가득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대구는 그대로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샤오화는 마음이 불안해져 다시 라오텐을 불렀고 라오텐은 집 밖의 옥수수 밭에 숨어서 샤오화와 휴대폰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까지 두 사람은 대군이 약을 먹고 바로 깊이 잠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대군은 점점 더 큰 소리로 코를 골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본 샤오화는 이 약도 소용없다고 판단하고 결국 라오텐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틀 후 라오텐은 다시 한 병의 수면제와 테트라민 4포를 사와 이전에 소모된 양을 보충했습니다. 기회를 봐서 다시 시도하려 한 것이죠. 그 후로 그는 매일 저녁 세발자전거를 타고 샤오화의 집으로 가서 옥수수밭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두 마을 사이를 오가며 매일 30km를 미친 듯이 달리며 단지 그녀를 곁에서 지켜주기 위해 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5년 10월 1일, 라오테는 샤오화에게서 대군이 자신의 휴대폰을 압수하려 한다며 앞으로 당분간 연락이 어려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흘 후, 즉 사건 발생 당일 오후 2시경 라오테는 자신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샤오화에게서 울먹이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또 맞았다고 빨리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날 밤 샤오화는 수면제 44알을 가루로 만들어 만두 속에 넣었고 만두를 다 끓인 후 대구는 또다시 배불리 먹었습니다. 먹고 난 뒤 그는 그대로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샤오화는 옥수수밭에 숨어있던 라오첸을 집으로 불러들여 서쪽 방에 2시간 동안 숨어있게 했습니다. 새벽 1시, 샤오화는 라오텐에게 오늘 밤은 반드시 대군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면제가 효과가 없으니 라오텐에게 밧줄로 목을 졸라 죽이자고 했습니다. 만약 대군이 잠들어 그대로 죽으면 단순히 부부싸움 중인 그가 수면제를 먹었다고 둘러대고 만약 목이 졸려 죽으면 분노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자고 계획했습니다. 라오텐은 미리 준비한 밧줄을 꺼내들고 침대머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군을 해치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수면제와 밧줄이라는 이중계획도 대군의 강한 운명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라오텐이 대군의 목에 밧줄을 걸자마자 대군은 곧바로 깨어났습니다. 은밀한 공격은 순식간에 1대1 격투로 변했고 라오텐은 오히려 대군에게 심하게 맞았습니다. 몇 번의 주먹질에 코뼈가 부러지고 눈물샘이 손상되었으며 얼굴에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황이 급해지자 샤오화는 도망치기 시작했고 급한 나머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뛰쳐나갔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범인 라오테는 사랑을 위해 무모하게 돌진하며 이번 사건에서 대군을 제외하고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라오텐의 가족들은 모두 그를 위해 안타까워하며 그가 헛된 일에 휘말렸다고 분개했습니다. 我说六哥呀，我说你傻不傻？你咋能跟这女的去杀人家老爷们呢？他跟他过20多年的夫妻，他都有心杀他，就这样老娘们你整到家里，你能弄好？你睡觉都得睁一只眼闭一只眼。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라오테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29살이 되어서야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는 이혼하고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여성이었지만 라오테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도 외모가 뛰어나지 않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자신들의 아들을 얻었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친척을 따라 외지로 나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라오텐의 삶은 서서히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외지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집안에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라오텐은 아내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아들이 9살이 되던 해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라오텐의 오래된 고향집이 세월의 흔적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 것입니다. 다시 집을 지으려면 돈이 필요했기에 그는 900만 위안, 약 174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라오텐은 혼자서 빚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며 겨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다시 결혼을 하는 것은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았고 몇 번의 연애 실패도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온라인 세상에서 외로움을 달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매일 행복하게라는 닉네임의 여자가 그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만남의 결과는 대왕의 희생, 면 요리의 쓴맛, 그리고 완두 속에 들어간 수상한 재료였습니다. 그 덕분에 대군의 수면의 질만 점점 높아졌죠. 대군과 샤오화는 28년간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28일은 온라인 연애에 그 관계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샤오화는 3번이나 남편에게 독을 쓰고 해치려 했습니다.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깊은 원한이 있었던 것일까요? 모든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26살이었던 대구는 같은 마을에 사는 막 성인이 된 샤오화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대구는 마을에서 싸움꾼으로 소문난 인물이었기 때문에 샤오화의 가족은 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관계를 맺었고 샤오화가 임신을 하게 되자 가족들도 결국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구는 샤오화와 결혼을 했고 두 사람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처음에는 세 가족의 삶이 순조로웠지만 아들이 5살 되던 해 마을에 도로공사를 하러 온 노동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어느 날 대군이 말을 먹이던 중 먹이통에서 쪽지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당신이 그립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쪽지의 의미는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대군은 분명히 무언가 일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대군은 샤오화를 때렸습니다. 그러나 샤오화는 강하게 부인하며 대군이 괜한 트집을 잡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샤오화는 이혼 이야기를 꺼내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대군은 이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혼은 평생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차라리 너를 해치거나 우리 둘 중 누군가가 죽어야만 끝날 것이다와 같은 극단적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샤오화는 남편과 아이를 뒤로한 채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서야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3개월 동안 그녀가 어디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 샤오화는 매일 담배를 피우고 마작을 즐기며 집안의 간식도 끊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일도 대군이 대부분 도맡아 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밖에서 일하며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집에 편하게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반드시 대군에게 보고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폭력이 뒤따랐습니다. 샤오화는 마을에서 외지로 나가지 않고 집에 머물며 사는 몇 안 되는 여성 중 하나였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은 그녀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샤오화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지 않고 항상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사는 생활이 답답했고 집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샤오화의 고집스럽고 복잡한 성격은 그녀를 점점 더 까다롭고 제멋대로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 샤오화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며느리에게 끊임없이 트집을 잡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잔소리와 갈등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는 외지로 나가 일하며 집에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오화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며 결국 며느리를 이혼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과 손주가 없어지자 샤오화는 점점 더 심심해졌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이를 반대했습니다. 샤오화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셀카를 찍어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옷장에는 수백 벌의 옷이 있었고 하루에 3번씩 옷을 갈아입으며 외출할 때마다 겹치지 않는 스타일로 꾸몄습니다. 그러던 중 위챗에서 라오텐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 중에 함께 합비로 가서 일하자고 약속했고 그 이후로 대군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3번째 공격을 준비하던 때 대군은 아내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샤오화가 매일 휴대폰을 붙들고 대화를 멈추지 않으며 가끔은 밤늦게까지 채팅을 이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전화가 올 때마다 샤오화는 밖으로 나가 통화하며 누군가가 듣지 못하게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5년 10월 1일 대군은 몰래 샤오화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며칠 사이에 같은 번호로 28통의 전화가 걸려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자주 전화를 하다니 의심스러웠던 대군은 그 번호로 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고 통화 상대는 바로 라오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화로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모든 정황이 드러난 상황에서 대군은 샤오화에게 추궁했지만 샤오화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대군은 또다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샤오화의 셋째 언니가 무릎을 꿇고 간청한 덕에 겨우 사태가 진정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2일 대군은 잔치에 참석하러 나가며 샤오화에게 3일 후에 돌아온다고 일부러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날 새벽 몰래 집으로 돌아와 현장을 잡으려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벽을 넘어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대했던 다른 남자는 보이지 않았고 대신 부엌에 놓인 다진 샐러리 속과 해동 중인 고기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다음날 만두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군은 의아했습니다. 샤오화가 새벽부터 고생하며 만두를 준비할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대군은 3일 후에 돌아온다고 말했으니 이 만두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닐 거라 판단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6시 샤오화는 대군 몰래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래부터 의심이 많은 대군은 이를 바로 눈치챘습니다. 샤오화가 상대방이 잘못 걸었다고 변명했지만 대군은 이미 상황을 간파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샤오화에게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며 그 자리에서 샤오화에게 1년 동안의 교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은 외출 금지, 휴대폰 사용 금지, 그리고 집안에서 그녀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后来吧，我就说了，我说这是上网我错了，我说干电话了，你就说你咋的能原谅我吧？我要是去死去，你能原谅我呢也行。那我去死去了都不行了，干电话了，他都得让我儿子知道，让屯子人知道，都说了，我非得让我臭名远扬不结了，那我就，所以我就是这么想的，我就杀了他就完事儿了。 그날 밤 샤오화는 남아있던 수면제 44알을 모두 가루로 만들어 만두 속에 넣고 대군에게 만두를 먹였습니다. 그러나 대군은 약효를 버텨냈고 결국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붙잡힌 샤오화는 경찰에게 유치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대군이 죽지 않았으니 집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왜 남편을 해치려 했냐고 묻자 샤오화는 남편의 성격이 나쁘고 자주 폭력을 행사하며 자유를 억압하고 강한 통제욕을 보였기 때문에 참을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강요받아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라오텐은 그렇지 않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라오텐은 자신에게 어떤 제약도 주지 않았고 하고 싶은 대로 모두 허용해 주었으며
심지어 남편을 해치는 일까지도 동의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샤오화는 라오텐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이 모든 일을 벌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체포된 후에도 그녀는 라오텐의 정확한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샤오화는 지루함을 느낄 때마다 인터넷에 빠져들며 새로운 자극을 추구했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녀를 억지로 이혼하게 만들었고 약의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해 오랫동안 키워온 대황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남편을 해치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라오텐은 샤오화의 부추김에 쉽게 휘둘려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존감이 낮아 현실적이지 않은 감정적 약속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려 했습니다. 분명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두 사람은 오로지 자신의 생각에만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했으며 그로 인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의식이 극히 부족했고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샤오화와 같은 사람에 대한 라오텐 가족의 평가는 아주 정확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남편조차 해치려 했다면 언젠가 다시 주변이 불만스러워질 때 과연 주변 사람들이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이번 영상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